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도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천안천 둔치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 비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천안천 둔치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자정을 지나 비가 오기 시작해 한때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며 비가 약하게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구름대는 남쪽으로 내려가 충남 중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호우경보가 대전 등으로 확대되면서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10개 시군의 호우경보가, 충남 남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강수량은 당진 129mm, 아산 131mm, 서산 116mm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정체 전선이 오르내리면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상청은 내일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정체 전선이 머무는 곳에서는 시간당 50에서 70mm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충남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효된 상태로 토사 유출 등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충남도는 그제 밤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체제를 유지하며 호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안천 둔치에서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기상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인명과 재산,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찰 활동과 점검을 강화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인명구조와 복구를 위해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남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비상 1단계 체제를 운영하며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당초 어제 세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두 번째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번 중부권 집중호우로 연기됐습니다. 청와대와 세종시 등에 따르면 세종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세종 국무회의 정례와 대통령 집무실 등의 약속 이행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수도권 집중호우 등으로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 등은 여론 달래기용 정치적 국무회의 개최 말고 대통령 집무실 2단계 폐기에 대한 사과와 세종 국무회의 격주 개최 등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대전, 충남 모두 시도지사가 산하기관 기관장들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죠. 이에 대전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장들의 임기를 시장 임기와 맞추는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시정 철학을 같이 하는 기관장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기대되지만 현실적인 한계와 장애들을 어떻게 뚫을지가 관건입니다. 조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에는 14개 출자, 출연 기관과 4개 공기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장이 위원장을 맡거나 법으로 임기를 정해놓은 기관과 공기업 등 8곳을 빼고 10개 기관의 임기를 통일시키는 조례 제정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 대부분 기관장들의 임기는 3년으로 돼 있어 4년인 시장 임기와 맞지 않습니다. 이를 2년으로 통일하고 연임이 가능하게 하되 시장 임기와 함께 끝내게 하면 시정 철학을 같이 하는 기관장들의 일관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장의 임기와 산하기관장의 임기가 엇박자를 남으로써 시정이 바뀔 때마다 혼란이 있고 그에 따른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해서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관련 조례는 올해 안에 제정돼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과제와 우려도 상존합니다. 시가 추진하는 조례안에도 나와 있듯이 법에서 임기를 정했거나 조례 제정 전에 정해놓은 기관장들의 임기는 강제로 끝낼 수 없습니다. 실제 임기 단축 대상으로 지목된 10개 기관장들의 임기는 내년까지가 대부분이고 오는 2024년 하반기까지인 곳도 있습니다. 해당 기관장들이 임기 보장을 주장하면 신임 기관장들의 임기가 2년이 안 되는 곳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불편한 동거를 끊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임기를 보장해 준다, 말은 하지만 철학을 같이 하면서 있어야 돼. 이런 논란이 계속될 바에는 딱 시스템화 해주는 게 좋죠. 그래야 그만둔 사람도 명분도 있고 또 임명한 사람도 부담이 없고.
최근 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한 대구를 제외하면 다른 16개 광역단체 모두 각자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 추진의 혼란을 막고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그제 하루 지역에서 12,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선 4,952명이 확진돼 지난 4월 중순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해 대전시는 중환자 병상 15개를 긴급 확충했습니다. 세 자릿수 확진에 머물던 세종에서도 전날보다 2배가 넘는 1,155명이 확진됐고 충남 역시 6,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여름 휴가철을 맞아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 속에서도 대전 지역 모든 학교가 2학기 정상 등교합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모든 초중고교가 최대한 정상 등교하고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학교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원격 수업 전환 등을 결정하는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정했습니다. 또 방과 후와 유초 등 돌봄 역시 정상 운영하고 수학여행 등 숙박형 프로그램은 방역 상황에 따라 학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CCTV가 많아 비교적 치안이 좋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빈 차에 금품을 훔치는 이른바 차량털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차를 세워두는 요즘 같은 여름 휴가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 한 남성이 태연하게 주차된 차들의 문을 차례로 당겨봅니다. 그리고는 문이 열리는 차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남성은 20분 동안 10여 차례 차량 문을 열어봤고 열리는 차를 발견하자 그대로 현금을 갖고 달아났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이런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350여만 원을 훔쳤고 결국 재판에서 징역 9월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범행으로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된 차에서 현금 3만 원을 훔치고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부순 20대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에게도 징역 4월이 선고됐는데 역시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빈 차에서 금품을 훔치는 이른바 차량 털이는 보통 사이드 미러를 접지 않은 차량이 범죄의 대상이 됩니다. 사이드 미러를 접어놓는다든지 차량 문을 올려놓고 문을 시정하는 걸 잊지 않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여름 휴가철 차량을 장기 주차하는 경우 CCTV에서 벗어난 외진 곳 주차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경찰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민선 8기 충청권 시도지사들의 취임 첫 달 직무수행 평가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5일부터 8일 동안 전국 18살 이상 남녀 8,500명을 대상으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를 진행한 결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10위, 이장호 대전시장 15위, 최민호 세종시장은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세 개 시도 모두 긍정평가가 전국 평균 53.1%를 밑돌았고 지난 6일 지방선거 득표율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가장 우선해야 할 분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꼽혔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이고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선거가 황운하 의원과 정기현 전 대전시 의원의 2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기현, 권중순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으로 평당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 결과 정기현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돼 시당위원장 선거에 황운하, 정기현 후보가 맞붙게 됐습니다. 차기 시당위원장은 내일부터 13일 권리당원 투표와 오는 14일 대의원 현장 투표로 결정됩니다. 의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며 한 달 넘게 파행을 빚어온 대전 대덕구의회가 뒤늦게 전반기 원구성에 나섭니다. 대덕구의회는 오는 12일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4대4로 의석수를 똑같이 나눠 가진 대덕구의회는 그동안 의장 선출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여왔는데 다선 연장자가 전반기 의장을 맡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 뇌염의 매개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충남에서는 최근 덥고 습한 환경 탓에 모기의 산란 조건이 나아지면서 지난해보다 3주가량 빨리 일본 뇌염의 매개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일본 뇌염은 감염자 대부분이 무증상으로 지나가지만 급성 뇌염으로 진행되면 치사율이 30%로 올라가고 현재 전국에 일본 뇌염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5일 경기도 이천 의료기관 화재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투석 환자들의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대전시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투석 의료기관의 화재 예방 상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오는 12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시설과 안전관리 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대전에는 현재 34개의 투석 의료기관에서 혈액투석 인공심장기 950대를 운영 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공적 서류가 없는 독립운동가 156명이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독립기념관이 본적으로 부여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직계 후손이 없는 윤동주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마치고 오늘 독립기념관에서 기념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그동안 직계 후손이 있을 경우 신청을 받아 독립유공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지원했으나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전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자영업 닥터제를 추진합니다. 자영업 닥터제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1:1 컨설팅과 경영교육 프로그램, 최대 200만 원의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달 말까지 자영업 닥터제 운영본부 등을 통해 신청을 접수합니다. 단계별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의 성장자금도 융자 지원하며 이자는 전액 대전시와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에서 부담합니다. 충남 테크노파크가 정부의 규제 자유 특구 유치를 위해 규제 특례 대상 사업을 발굴합니다. 충남도는 도내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으로부터 탄소 중립, 친환경차,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계획과 함께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기술 규제 발굴 계획 등을 접수합니다. 도는 지난 2020년과 지난해 수소에너지 전환, 탄소 저감 건설 소재 등 2개의 규제 자유 특구를 지정받아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과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홍성군의 특화작물인 홍성마늘이 지난해 미국에 이어 동남아시아에 처음으로 시범 수출됩니다. 농촌진흥청과 홍성군은 오늘 홍성마늘 300kg을 싱가포르에 시범 수출하는데 국산 마늘 가운데 동남아 지역에 수출되는 건 홍성마늘이 처음입니다. 세계에서 유통되는 마늘의 80%가량이 중국산이지만 홍성마늘은 항암 효과가 있는 클로로필 함량이 높아 품질 경쟁력이 높습니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이 여름철 안전관리 취약 농산물을 집중 검사합니다. 주요 검사 대상은 상추와 쑥갓, 열무 등 여름철 중점관리 농산물과 병충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복숭아, 고추, 포도 등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등이 이뤄집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즉시 압류 폐기하고 도매시장 반입 금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18회 한국 후계 농업 경영인 전국대회가 오는 11일까지 4일 동안 보령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농업을 주제로 기후변화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후계 농업 경영인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학술대회와 체험행사 등이 이어집니다. 충남도가 충남사회혁신센터와 함께 일상 속 불편함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보통의 혁신가 40명을 모집합니다. 보통의 혁신가로 선발되면 넉 달간 디자이너 등의 도움을 받아 생활 속 문제를 함께 진단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지난 일기 때에는 해안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담배꽁초를 똑똑하게 모으는 법과
부당한 근무 조건에 놓이는 청소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알게 해주는 캠페인 등이 추진됐습니다. 청양군이 체험으로 백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어린이 백제 체험관을 다음 달 개관합니다. 어린이 백제 체험관은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에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지며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과 백제와 청양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체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폭우가 내리는 수요일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